예, 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요. 지금이 밤 9시 29분입니다. 오늘 하루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예,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제가 김종석의 리포트에서 만나봤던 오늘 정치권의 이슈는 단연 이거죠. 잠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충돌, 오늘 제대로 붙었습니다. 한번 영상부터 보고 와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여러 사유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나한테 탄핵해봐라. 선전포고 아니에요? 지금 그런 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하는 말 있죠. 법에 없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나오잖아요. 내란몰이 시작했어요. 탄핵몰이 시작했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탄핵안 발의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젯밤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그리고 저 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여당에서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렇게 꽤 맹비난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말로는 아니다, 우리 만날 기회도 안 줬고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은 대법관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그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은 국회에다가 넘겨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예. 이게 우리의 이제 헌법 시스템인데요. 보통 외국은 이제 대통령에게 많은 임명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유신헌법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 대법원의 어떤 독자성,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제청이라는 제도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면서 예. 사실은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6, 7개월 정도 이제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이은구 대법관 퇴임을 9월 달에 하는데 예. 그 후임자를 선정하면서 이번에 2명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고 예. 이제 제청을 하는 것인데, 근데 좀 전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자, 그래서 민정수석과 협의를 해서 예. 사실은 서류로 모든 걸 서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서류로 일단 제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본다면 예. 뭔가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대법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전 조율하는 그런 관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전에 법원 행정이 이야기한 대로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니까 분명히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이 논란이 됐던 인물을 빼고 예. 다른 인물을 이제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대법원장의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워낙 싫어하니까 뭐 절차대로 대법원이 절차 밟았음에도 부원해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에 응해주지 않았다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부분들. 예. 뭐 그런 걸로 비춰보면 그러면 왜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을까? 결국 예. 뭐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또 사실상 물밑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서로 예. 이견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 나온 게 이제 대법원 쪽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5달 동안 대법원이 청와대와 조율을 시도했는데 잘 합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제청을 미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청했다. 박원석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좀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네. 청와대가 원했던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관이 생각했던 대법관이 좀 달라서 이게 큰 문제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 추천 절차를 보면 예.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하면 예. 그중에 1명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예.
그 4명 이제 추천된 분들 중에 대통령실에서 원했던 건 이제 김민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서울고법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측이 반대 의견을 표했던 건 그 배우자가 예. 오영준 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관례상 이런 경우는 없고 부부끼리 좀 이해 충돌 있지 않냐 뭐 이런 어떻게 거겠죠. 보면 최고재판소 2군데에 부부가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예. 그거는 좀 이해 충돌의 문제도 있고 너무 예.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법 권력이. 근데 이런 말이 나올 걸 우려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이 충돌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헌법에 보면 예. 대법관 임명은 제청권과 그다음에 동의권과 임명권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협의해서 긴밀하게 제청할 때도 협의해서 제청을 하고 예. 그러면 그걸 국회가 동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 이제 이 관례가 유지돼 왔던 거예요. 대법관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인준 부결이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 후보는 스스로 사퇴했던 전례가 있어요. 이런 사전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지돼 왔던 건데 이게 이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 관례가 원활하게 지켜지지 않고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뭐랄까 이 대법원과 대통령실과의 껄끄러운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이게 이제 뭐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 나왔는데 절차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이면에 내재돼 있는 이 어쨌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견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굉장히 그 중요한 헌법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과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게 임명권자의 임명권 위에 있는 거냐, 혹은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거스를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행정부도 국무총리에게 제청권이 있어요. 예.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거르는 제청권이라는 건 이 헌정사 이래로 한 번도 시도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에 비추어 봤을 때 대법원이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밝힌 입장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권한이고 대등하다. 예.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지금 오늘 아니 대법원도 제청권이 있듯이 아니 뭐 대통령도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건 뭐 고유의 똑같은 권리는 아니라 근데 박 의원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 아까 잠깐 나갔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질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근데 본질이 아니면 속으로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는지 일단 접어두더라도 절차대로 하면 큰 문제 없는데 근데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청와대 쪽에서 그래도 부부 재판관은 좀 그런 거 아니야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그걸 좀 고려하면서 찬성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원래 본인이 추천했던 제청했던 그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걸 본인의 의사를 접고 제3자를 지금 제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거죠. 예. 근데 자칫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튀냐면은 어떻게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런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현재 여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잖아요. 아유 뭐 그럴 그것만 만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전사가 있고 예, 예. 때문에 자칫하면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그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에서 개인의 하자가 아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부결이 되게 되면 사법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책임이 대법원장에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문제 좀 원만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만하기에는 이제 수면 위로 아예 올라와서요. 중요한 건 헌법 제 104조예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가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것도 고유 권한이니까 그냥 대법원은 본인들이 제청했다. 이 논리가 뭐 빈약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각각의 헌법기관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각각의 헌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예, 자, 일단 대법원장은 제청을 했고 예, 국회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 대통령은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서로 얼그러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김민기 고법부장에 대해서 뭐 이런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저희가 취재 등을 통해서 보면 결국 청와대가 굉장히 어떤 임명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청을. 알려지기로는 그래요. 네. 일단 뭐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생각해보세요. 아닙니다만. 예. 남편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은 지금 대법관이잖아요. 두 개 헌법 아주 최고의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이 어떤 법을 통과시켰죠? 재판소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하. 자, 그동안은 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재판소헌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논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예. 지금 김민기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됐어요. 예.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넘어갑니다. 예.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편이 한다고 했을 때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다른 어떤 재판부가 아니라 최고의 대법관과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근데 왜 굳이 이문을 했을까라는 거 보면 글쎄 여러 가지 뭐 의문이 나오지만 김민기 고법부장 판사가 수원고법에 있을 때 당시 이제 김만배 씨 사건 관련해서 예. 이거를 무죄로 그때 뒤집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게 아닌가는 그런 소문까지도 나오고 저 있는 겁니다. 판결만 딱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런 판결 사례가 있었다. 박원석 의원님. 예. 모르겠어요. 국회가 동의를 할지 혹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할지. 이것 또한 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 처음 있는 일인데 헌정사상 처음. 근데 오늘 보니까 김민석 신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최최고 위원회 주재하면서 아예 조희대 씨라고까지 했어요. 조희대 씨.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할까요? 이것 또한 또 고민거리여서요. 아니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예. 헌법 해석대로라면은 어쨌든 그 대면 협의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동안의 관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청할 수 있어요. 예. 헌법에 따르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중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좀 무리수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건 헌재 가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고 정치적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치적 비난의 배경에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좋지 않은 민주당의 감정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충돌이 그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뭐 이런 거 없겠죠. 뭐 그 이후로도 예. 몇 차례 더 있었죠. 예. 뭐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떻게 보면은 원리 원칙대로 본인은 한다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도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의원이 싸우자는 거냐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이 삼권 분립에 사법부라는 게 삼권 분립의 한 축이지 삼권 분립 위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언뜻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 단연 이 이슈 청와대와 사법부의 공방도 있었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청와대와 이 사람의 이상한 핑퐁 게임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만류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말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인사처에 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뭐 정성호 장관의 주변에 내가 국회 들어가서 할 일 많다. 검찰개혁, 형사소송법도 보완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장관일 때 본인 소신과 다른 형사소송법 못 막아놓고 국회를 가서 또 본인 소신대로 하겠다는 게 선뜻 박 의원님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장관은 예. 어쨌든 임명권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 전체 의사결정이나 의중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입장이 다르지 않았어요.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를 표해 왔고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근데 이런 본인의 판단과 소신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장관직에 앉아서는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 게 제약이 되고 또 법사위에 오면 동료 의원들 그것도 새까만 후배들한테 맨날 뭐 장관이 이 비난을 듣고 욕먹고 하니까는 뭐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동기부여도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대통령 친한데 30년직인데 직접 얘기하면 되지. 아니 뭐 그래서 청와대 인사처에 사표 아니 내고. 그래서 예. 저는 예.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숙고를 요청했습니다만 예. 여당이 결국 그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예.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뭐 의제면 의제고 그리고 도금하면 도금하고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지지층들이 전당대회 앞두고서 그것 때문에 들끓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장관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보고 이제는 당으로 돌아가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겠다. 자유롭게. 이게 정성호 장관의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그렇고요. 야권에서 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거
결국 공소 취소 자기가 이거 이끌 수 없고 너무 손대기 힘드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린 거다. 결국은 김민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공소 취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당 얘기입니다. 저는 우선 지금 사표를 냈다는 거 정식으로 저는 장관이 이렇게 사표를 냈다는 건 제 기억에는 처음 들어봐요. 보통 보면 그냥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구두로 밝혔다가 이제는 정식으로 그냥 사표를 아예 낸 겁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정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정 장관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실 공소청을 법무부 안에다가 두기를 원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어떤 보안 사건도 유지되는 걸 원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소신을 대통령도 또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밀려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불만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실제로 대통령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토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마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글쎄요. 이게 굉장히 아마 국회에 가서 뭔가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이나 강성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공소 취소가 보면 공소 취소한 김용 이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건태, 박성준 의원들 컷오프 됐어요. 친명. 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국민적 평가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권의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성호 장관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